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승미소입니다. 월요일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라고 아주 좋은 내용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원래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는 레포금리 유동성 축소를 방송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레포금리 축소는 목요일에 해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전자산 선호도 되지만 주식시장도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표현한 걸 빌리면 트윈 버블이다. 주식, 채권이 같이 올라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투자자산이 주식이고 안전자산이 채권이라는 이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식을 깨는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이 온다. 그 유명한 단어, 뉴 노멀이겠죠? 뉴 노멀. 이미 지난달에 뉴 노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나스닥 버블 논쟁, 시장 패러다임의 전환, 이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했었죠. 더 이상 나스닥 버블에 대해서 버블이다 아니다.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 수익성이 검증된 종목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조회수를 보시면 4만 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장에 현재 흐르고 있는 패러다임이 여기서부터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 이런 거죠. 나스닥 기업들 버블 논쟁, 버블이다 아니다 중요한 거 아니다. 왜? 버블은 지나봐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버블 논쟁에서 버블이다 아니다 보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예, 수익성이 보장되고 검증되는 기업들에게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23P 레이쇼,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배를 받는다. 삼성전자의 13배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니 결국 삼성전자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1월 20일 날 했었던 뉴 노멀이죠. 사실 오늘 방송은 토요일 밤에 제가 금융시장 브리핑을 스포일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토요일에 라이브 채팅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니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토마스 류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을 일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죠. 그런데 그날 부자 박사님, 닉네임이 부자 박사님이 이렇게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장이 맞다고 봅니다.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려서 자금이 넘치니 안전자산에도 투자되고 위험자산에도 투자되는 진정한 버블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 비중을 고민하면서 금이나 채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 부자 박사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방송을 빌어서 일단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댓글에 한 분 한 분 상당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대단한 댓글을 볼 때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 부자 박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를 좀 깨워주시고 인도하는 댓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자 박사님이 저를 깨운 이 댓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생각해 본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채권 펀드 자금유입 사상 최대. 결국 우리가 안전자산 그러면 채권이잖아요.
채권 펀드의 자금이 늘어나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왔죠. 그런데 부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연합인포맥스 2월 14일 뉴스 제목입니다. 미 국채 30년물 입찰에서 2.061% 사상 최저금리, 입찰금리는 사상 최저금리가 기록됐어요. 물론 아직 현재 채권 수익률이 여기까지 아니었지만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금리, 입찰금리를 다시 한번 깼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2월 14일 CNBC 뉴스에는 투자자들이 플라킹 투 본드 펀드, 즉 본드, 채권 투자 펀드의 레코드 넘버스, 한 주간 기록 200약 40억 달러 정도 한 주간의 채권 펀드로 들어왔는데요. 이 정도 금액은 주간 단위 역사상, 주간 단위 기록상 펀드 유입 금액으로는 사상 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30년물 채권 금리가 입찰에서 최저치를 기록했고 채권 펀드 유입의 사상 최대 금액. 이건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일 수 있죠. 특히 지금 현재 보시는 채권 펀드 자금 유입 그림에서 오른쪽 빨간 박스 보이시죠? 저게 올해 1월, 2월 두 달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채권 펀드 유입이 늘어났지만 올해는 어마어마한 수준, 매 주간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236억 달러.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자산이 저렇게 많이 오르면 주식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주식시장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는 내내 채권 펀드 유입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권처럼 채권 펀드에 유입되는 금액만큼 주식 투자 자금 유입도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해석을 위해 먼저 주식 투자 자금이 지난주에 무려 130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도대체 어느 주식들로 들어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증시 전체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만 유입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NBC 앞에서 채권 투자 자금의 플라킹 투 더 본드라고 했는데 이번 뉴스는 largest US growth stock, 대형 미국의 기술 성장주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금 유입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CNBC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MGK와 DGT 두 개 ETF를 비교한 겁니다. 검정색은 MGK인데요. 미국의 대형 기술 성장주, 한마디로 빅5 기업 위주다 보시면 되고요. DGT는 글로벌 대기업 중 150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MGK는 미국의 빅5 위주 기업의 ETF, DGT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15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빨간 박스 보이시죠? 올해 1월부터 이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MGK, 빅테크 5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MGK의 수익률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관없이 올라갔지만 전 세계 글로벌 150개 기업을 추종하는 DGT는 오르고 내리고 할 것 없이 거의 내렸지만 좀 올라와서 똔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발 경제 성장률 하향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수익성을 지속할 수 있는 주식은 미국 기술 성장주밖에 없다. 그러니 안전자산 채권도 투자하지만 나는 수익성이 검증되고 향후 보장되는 MGK 글로벌 150개가 아닌 미국의 빅테크 5개 위주로 투자할 거야 라는 심리가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글로벌 150개 기업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라지캡 인덱스와 미드캡입니다. 즉 중견기업의 수익률 비교한 그림인데요. 라지캡, S&P 500 기업의 라지캡은 거의 상위 20% 기업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라지캡 기업과 미드캡 기업의 주가 상승률 1월 달만 비교해 보십시오. 위쪽은 라지캡, 대기업 기술성장주 위주고요. 아래는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거의 오른 게 없지만 미국의 라지캡, 빅5 위주로 되어 있는 라지캡은 그냥 올랐습니다. 자, 스몰캡과 비교할까요? 러셀 2000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스몰캡은 오르지 오른 것이 없습니다. 밑에 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대기업, 빅5 위주의 대기업은 무려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글로벌 150개 기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소기업, 소기업 이 자체도 오른 게 없는 거예요. 즉 미국의 빅5 위주의 라지캡, 대기업만 주가가 올해 1, 2월에 올랐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검정색은 미국의 라지캡입니다. 대형 기업이고 아래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기업들이에요. 선진기업들은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라지캡은 그냥 올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니 하나씩 상승미소 정리를 해나갈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19, 우리가 알고 있는 폐렴균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19 앞에서 다 보셨어요. 전 세계 글로벌 150개 기업이든 미국의 중견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선진국 증시를 다 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단 빅5를 포함한 핵심 라지캡 기업은 상승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경제 성장률 하향 가능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가가 하락했는데 채권 금리처럼 채권 펀드 유입처럼 미국의 기술주로도 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면 미국의 기술주를 안전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뭔 소리야? 채권 하면 안전자산, 안전자산 하면 채권, 주식 그러면 위험자산이었는데 최근에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오로지 채권과 미국의 빅테크, 빅5 기술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찾았더니 미국의 투자 주간지죠. 베론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과 채권에 돈을 퍼붓는다. 그런데 이것은 트윈 버블, 즉 주식버블, 채권버블, 앞에서 부자 박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에 살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채권 펀드에 유입되고 있다고 반대로 주식 투자 자금이 빠지는 게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PFR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에는 125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자격 채권, 회사채를 얘기하겠죠. 회사채 채권 펀드 뿐만 아니라 기술 주식 펀드에 자금을 같이 투입하며 트윈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했던 말이고요. 이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바벨 전략의 일종이다. 바벨. 우리가 역도를 들면 양쪽 끝에 무거운 이 추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바벨 전략이거든요. 이 바벨 전략이 가령 옵션의 공매도도 이와 비슷한 거죠. 아니 공매도가 아니라 양매도도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아무튼 이런 주식과 채권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서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는 바벨 전략, 이 전략은 변동성이 낮으며 배당금을 많이 주는 소비자와 유틸리티 주식과
고점으로 이끌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대형 기술주를 같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자, 주식에서 우리가 보면 경기 방어주와 성장주를 같이 가는 방식. 이게 바벨 스트래티지인데요. 한편으로는 채권과 기술주, 빅5 기업에 같이 동시에 투자하는 거. 이게 바로 바벨 전략의 일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왜 자금은 채권 투자와 함께 빅테크 기술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바벨 전략, 역기를 들어올 때 양쪽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전략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수익성이 검증된 미국의 기술주, 이것을 우리가 주식 그러면 위험자산의 등식처럼 위험자산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바벨 전략의 일환으로 빅테크 기업을 시장은 혹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예, 이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2월 13일까지 S&P 500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요. S&P 100대 기업, 상위 100대 기업과 S&P 500 전체 기업의 지금 순이익 증가율은 2%였습니다. 그리고 S&P 500 기업에서 팡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5개 종목을 빼버리면 거의 순이익 증가율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5개 기업, 빅5 5개 기업의 어닝 시즌의 순이익 증가율은 16%였다는 거. S&P 100이나 S&P 500 기업의 무려 8배. 그리고 S&P 500 기업에서 저 5개의 기업을 빼면 순이익 증가율은 제로였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즉, 첫째로 기술 주식이 올라가는 건 일단 저렇게 수익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일단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작년 4분기 S&P 500 기업의 전체 주식시장 상승률은 25%였어요. 그런데 25% 상승을 이끌었던 것에 무려 45%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기업이었다는 거. 즉, 빅5 기업이 IT 기업의 핵심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작년 4분기 주가 상승률의 45%, 올해 1, 2월 달에는 무려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 1월 20일 나스닥 버블 논쟁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은 높은 배수를 받는 걸 당연시하자 그랬을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상위 20%, 빅5가 20%를 차지합니다. 그들 주가 수익 비율은 26배, 그리고 하위 20%는 11배. 저걸 합쳤더니 평균 19배가 나왔더라. 즉, 당시에 제가 했던 말, 이제는 수익성이 검증된 종목들에 높은 배율을 주는 걸 겁내지 말자. 그게 뉴 누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나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상식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에서 통찰을 얻을 때 수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친수익파는 무엇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안전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자. 그래서 친수익파가 인정하고 따라야 할 3가지 결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세계 경제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는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예, 빅테크, 5 기업을 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이겠죠. 성장을 위해 어차피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기업을 리딩한다면 결국 그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을 이끄는 기술이니까. 이 얘기는 골드만삭스도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PCB, 광섬유 디스플레이, 이게 후베이성 일대에 이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PCB, 광섬유 디스플레이는 일정 기간 생산 회복을 하는데 위험 요소가 많지만 반대로 반도체, LCD, 자동차 부품 산업은 회복력이 무척 빠를 것이다. 반도체 기업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훼손됐을 때 PCB, 회로 기판, 반도체 패키지 기판, 한국 기업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 수익성이 검증된 기술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제 뉴노멀이 아니라 상식이다. 그런 기업은 플랫폼,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반도체 핵심 기업이라는 거죠. 즉, 채권만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수익성이 검증되고 확인되고 앞으로 포워드 예상되는 수익성이 틀릴 것 같지 않은 기업들은 그런 기업의 주식은 안전자산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익성이 검증된 종목들, 플랫폼, AI, 클라우드 및 반도체 핵심 기업은 더 이상 채권과 반대의 위험자산이 아니라 채권과 동일한 안전자산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세 번째,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ECB, 일본 중앙은행 등 글로벌 중앙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유동성 지원에 의해서 뭐죠? 주식시장은 결국 올라가는데 중국과 같은 작은 이런 일시적 현상들은 결국 극복이 될 것이고 그 극복의 선두에서 가장 먼저 선두에 설 수 있는 종목은 AI 플랫폼, 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업. 그런 기업들은 더 이상 위험자산이 아니라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는 거 아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니다. 인버스를 사겠다. 이런 겁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은행과 트럼프에 맞서다가 쌍코피 터진다. 터질 수 있다 아닙니다. 터진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요. 최진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에 서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친수익파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